이제 제2강 물리량 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스칼라와 벡터를 공부했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표시할 때 이런 이 선상에 이런 벡터가 있다면 화살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방향이죠. 그리고 화살표를 그렸을 때 그 화살표의 길이를 벡터의 크기에 비례하게 그립니다. 두 벡터를 그렸다고 한다면 길이가 2배인 것하고 또 다른 벡터가 있다면 크기가 2배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랬을 때 단위 벡터를 정의하면 좋습니다. 단위 벡터란 단위하면 크기가 1이죠. 1을 얘기하죠. 단위가 1. 그래서 이 A라는 벡터를 표시할 때는 우리가 A 위에다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벡터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죠. 근데 이 A라는 위에다가 모자를 이렇게 씌우면 이걸 어떻게 읽냐면 A hat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벡터 A하고 방향이 같은 벡터인데 크기는 1인 벡터. 그래서 주어진 벡터로부터 그 벡터에서 방향을 갖고 크기가 1인 놈을 만들면 되겠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이런 벡터가 있다고 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크기가 2.5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의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의 벡터를 2.5로 나눌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그 크기로 나눌 것 같으면 크기가 1인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 단위 벡터에다가 크기를 곱하면 그 벡터가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쓴다면 우리 A라는 화살표로 표시한 A라는 벡터가 있다면 그냥 A자로 쓰면 이건 그 벡터의 크기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A hat 하면 단위 벡터를 표시해서 크기에다가 단위 벡터를 곱하면 그 벡터가 된다. A라는 벡터가 된다. 또는 A라는 벡터가 있으면 그 A라는 벡터를 크기로 나누면 단위 벡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단위 벡터가 먼저 우리 좌표계를 이제 정의할 때 제일 먼저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각좌표계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 직각좌표계는 X축, Y축, Z축하고 좌표를 X, Y, Z로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좌표계가 있으면 그 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좌표의 대표하는 단위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X좌표, Y좌표, Z좌표 그러면 X좌표를 대표하는 단위 벡터, Y좌표를 대표하는 단위 벡터, Z좌표를 대표하는 단위 벡터. 그런데 이렇게 직각좌표계의 세 축을 그려놓으면 이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하냐면 그 축 방향으로 가리키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X축 방향을 가리키면 X방향의 단위 벡터, Y축 방향을 가리키면 Y방향의 단위 벡터, Z축 방향을 가리키면 Z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우리 앞에서 좌표계 배울 때 좌표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구좌표계가 있는데 직각좌표계만 그 좌표로 축이 결정이 되지 나머지는 좌표 가지고 축이 결정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그 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이런 식으로 축 방향으로 정의하면 좀 나쁩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정의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방향의 단위 벡터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X방향의 단위 벡터는 X hat이라고도 표시하기도 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I라는 이제 문자 가지고 I라는 문자를 고딕체로 써가지고 그것도 X축 방향을 표시했죠. 그리고 X, Y, Z를 X1, X2, XZ, X3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그래서 X1 hat 그러면 이게 X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Y하고 Z는 변경시키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X만 증가하는 방향.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요 끝에 있는 요 점에서부터 Y하고 Z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어디로 이동하면 되냐면 X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할 것 같으면, X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할 것 같으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Y하고 Z좌표는 안 변하겠죠. 이게 바로 X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Y방향의 단위 벡터는 J라는 글자로도 표시하고 X2 hat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Y를 제외한 Z하고 X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거는 Y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Y좌표하고 Z좌표는 바뀌지 않는 게 됩니다. Y만 증가시키는 방향.
그리고 Z축 방향의 Z 좌표에 대한 단위 벡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Z는 제외하고 X와 Y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Z만 증가시킨다. 이건 Z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X축 방향, Y축 방향, X 햇, Y 햇, Z 햇,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하는데, 우리 앞에서 좌표계 할 때 3차원 좌표계가 3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걸 간단히 다시 한번 복습하면, 지금 말한 직각좌표계가 있고, 직각좌표는 좌표를 X, Y, Z로 표시했죠. 그리고 무엇이 있었습니까? 원통좌표계가 있었죠. 원통좌표계는 어떻게 했냐면, 밑에 X, Y 평면에서 로하고 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Z축 성분 Z 이렇게 해서 로, 파이, Z로 표시했고, 마지막에 구좌표계가 있었습니다. 구좌표계는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극각과 방위각, 로, 세타, 파이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건 우리가 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3차원 좌표계인데, 우리 오늘은 2차원 좌표계만 공부하겠습니다. 2차원 좌표계는 평면에 그릴 수 있는 좌표계고, 그러면 축은 2개만 그리고 좌표는 몇 개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2개만 있으면 되겠죠. 이 2차원 좌표계를 잘 알면 사실은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는 2차원 좌표계로 거의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나중에 우리가 그 이유는 배우겠지만, 물체들이 이동하면 반드시 평면 위에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구공을 던지면 웬만하면 평면 위에서 이동하는데, 평면 위에서 이동하지 않고 거기서 바깥으로 팍 나오면 그게 커브공을 던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중력만 받고 움직이면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데, 그 공에다가 스핀을 줘가지고 중력이 아닌 다른 힘, 예를 들어서 공기 마찰력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 평면에서 이제 어긋나는데, 대개의 경우에 물체들이 어떻습니까? 중력을 받는다든지 전기력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이죠. 그런 경우에는 평면에서만 이동하기 때문에 2차원 좌표계로 충분한데, 2차원 좌표계는 2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직각좌표계입니다. 직각좌표계는 Z좌표만 빼고 X하고 Y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직각좌표의 좌표는 X좌표와 Y좌표를 표시하는 것이 직각좌표계고, 그리고 이제 크기와 방향으로, 2차원에서 크기와 방향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각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좌표 R과 세타 이것만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극좌표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3차원 좌표계에서 3차원 직각좌표계에서 밑면만 갖고 X, Y 한 거죠. 그리고 3차원 원통좌표계에서 밑면만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좌표가 뭐하고 뭡니까? 로하고 파이죠. 그래서 그것과 같이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극좌표계를 어떤 걸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냐면 로하고 파이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R 세타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극좌표계를 그릴 때는 R 세타를 이용합니다. 근데 3차원 좌표계, 원통 좌표계로 할 때는 이 R 세타의 자리에 로하고 파이가 온다. 왜 그러냐면 구좌표계하고 혼동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런 2차원 좌표계인 경우에 그 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축 방향 할 것 같으면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만 구할 수가 있고,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 정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X좌표의 단위 벡터를 구하려고 하면 X만 뺀 나머지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런 거 있었죠. 자, 그걸 한번 이용해 가지고 직각좌표계, 2차원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한번 구해 보겠어요. 그래서 X방향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정의하면 좋겠습니까? X방향의 단위 벡터는 X 제외하고 나머지는 Y밖에 없죠. 그래서 Y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래서 Y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Y축에 평행하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X만 증가하는 방향. 그럼 이게 바로 이제 X좌표계, X방향의 단위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Y방향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Y만 증가시키는 거니까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런 직각좌표계 단위 벡터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세요. 지금
이 점이 밑에 있다가 위로 갔는데도 X방향, X햇의 방향이 어땠습니까? 바뀌지 않았죠.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크기는 당연히 1밖에 없으니까 똑같은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벡터가 있을 때 벡터가 꼭 시작점이 같아야지만 같은 벡터라고 그리지 않고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그래서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크기는 같게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같은 벡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느 위치에서나 항상 같다. 여기 좌표계 XY의 어떤 점에서나 X방향 단위 벡터는 전부 X축 방향을 향하고 Y방향 단위 벡터는 전부 Y방향을 향하는데 야 그거 뭐 항상 모든 단위 벡터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걸 굳대요 말해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곧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극좌표계의 좌표는 뭡니까? R하고 세타라고 그랬죠. 그래서 R 방향 단위 벡터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겠어요? 좌표가 R하고 세타인데 R 방향 단위 벡터는 세타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R만 증가시키는 방향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바로 이 점선 방향이 되겠어요. 또 이 점선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방향 이것이 바로 R 방향의 단위 벡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타 방향의 단위 bek터는 R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세타만 증가시키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될 텐데 이때 R은 일정하게 유지하면 이렇게 이 원 모양이 되죠. 그래서 원이 돼서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는 꼬부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죠. 벡터 하면 벡터의 방향은 한 방향을 가리켜야 되죠. 그래서 요 점에서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접선 방향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접선 방향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탁 눈으로 볼 때 우리 어떤 게 바로 보입니까? 요 점에서 R 헷하고 요 점에서 R 헷이 같은 벡터입니까? 다른 벡터입니까? 똑같이 R 헷이라고 썼지만 다른 벡터죠. 자, 그래서 주의해야지 됩니다.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X햇이라고 쓰면 어디에다 쓰나 X햇은 다 똑같은 X햇입니다. 근데 극좌표계에서는 R햇이라고 쓰면 이 R햇은 위치에 따라 다 달라서 다시 말하면 세타에 따라 다릅니다. R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R햇은 세타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세타 값을 주어야지 R햇이 어떤 방향인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크기는 1이니까 방향만 구하면 되죠. 세타햇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타햇도 세타의 함수다.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세타햇의 방향이 전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세타가 다르면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예, 단위 벡터라고 해서 항상 같은 방향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만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다른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위 벡터를 비교할 것 같으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같은 점에서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보겠어요. 여기 X축 방향, Y축 방향 그러죠? 그러면 우리 바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X 단위 벡터하고 Y 단위 벡터는 어때요? 서로 수직이죠. 이렇게 서로 수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R 방향의 단위 벡터하고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도 어떻습니까? 서로 수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단위 벡터 좌표계들은 직각좌표계하고 극좌표계는 직교좌표계다. 다시 말하면 그 좌표계에 속한 단위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교좌표계만을 이용을 합니다. 직교좌표계가 아닌 다른 좌표계도 만들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직교좌표계만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직각좌표계를 표현했다가 극좌표계를 표현하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 변환하는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먼저 딱 요거 R햇이 이렇게 있으면 요 R햇을 직각좌표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먼저 R햇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직각좌표계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X성분, Y성분, X햇 방향의 성분, Y햇 방향의 성분만 구하면 되죠. 그거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세타가 어디입니까? 세타가 바로 여기죠. 그래서 x축 방향의 성분은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가 되겠어요. 요거 빈변의 길이가 1이니까.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성분은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r햇은 코사인 세타 x햇 더하기 사인 세타 y햇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사각형만 그리면 된다. 그러면 세타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타 방향도 사각형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타가 어디입니까? 세타가 이 경우에는 여기가 세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x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x 방향을 알겠죠. 크기는 얼마입니까?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세타에서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x 햇 이렇게 되겠어요. y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세타 햇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x 햇 더하기 코사인 세타 y 햇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역변환 x햇과 y햇을 r햇과 세타햇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쉽습니다. 여기 x햇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각형 그리면 되겠죠? 이번엔 사각형을 어떻게 그립니까? r햇의 평행한 변하고 세타햇의 평행한 변을 그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r햇 방향의 성분은 얼마가 돼요?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세타햇의 성분은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인데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x햇은 코사인 세타 r햇 빼기 사인 세타 세타햇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y햇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사각형 그리면 되겠죠? 세타가 저기니까 우리 금방 이렇게 y햇은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위치 벡터를 표시하는데 위치 벡터란 어떤 위치까지 원점에서 좌표계 기준계의 원점에서 그 위치까지 내가 지금 위치 벡터를 표시하려는 위치까지 그린 벡터를 위치 벡터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2차원 좌표를 하고 있으니까 직각 좌표계에서 자, 저 P점까지 원점에서 거기까지 좌표를 그렸어요. 화살표로 그렸어요. 그 벡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 벡터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위치 벡터를 직각 좌표계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뜻이냐면 직각좌표계의 좌표와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여기서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요 방향이 x방향이고 요 방향이 y방향이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두 개로 나눌 것 같으면 이렇게 x햇이라는 요 벡터하고 y햇이라는 요 벡터 두 개를 합해서 r햇이 되니까 r햇은 x햇 더하기 y햇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위치 벡터를 이렇게 표현한 걸 직각좌표계에서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r햇을 r이라는 위치 벡터를 그냥 r의 화살표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분을 모르면 숫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화살표로 표시한 벡터는 이건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요거를 계산을 하려면 어떤 좌표계든지 선정을 해가지고 그 좌표계로 대표를 하면 여기서 이제 x와 y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극좌표계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극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방향이 r햇 방향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위치 벡터의 방향이 이 r햇의 방향이죠. 그래서 극좌표계의 이 위치 벡터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하나로 표시하면 되겠어요. r햇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이 한 항 가지고 직각좌표계에서는 위치 벡터를 표시하는데 두 개의 항이 필요했는데 극좌표계에서는 한 항이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직각좌표계로도 표시하고 똑같은 위치 벡터를 직각좌표계로도 표시하고 극좌표계로도 표시했으면 둘을 갖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그림에서부터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x좌표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했습니까?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죠. y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r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xy로부터 r 세타를 구할 것 같으면 r은 어떻게 돼요? 이 r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해가지고 제곱근 구하면 되죠.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죠. 그래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 x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2차원 좌표계인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에 대해서 당분간은 이제 대강은 알았습니다. 우리 사실은 이거 또 이제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 속도 벡터나 가속도 벡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미분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좀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에 대한 문제 몇 개 풀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어요. 먼저 직각좌표계로 좌표가 3, 4인 점에서 극좌표계 좌표 R세타를 구하라. 이 중에서 어떤 거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먼저 그림으로 먼저 그려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좌표의 성분이 3하고 4인 여기서 그렸죠. 그러면 이렇게 그릴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점에서도 그 전까지의 거리가 여기 5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R이죠. 그래서 그 R은 아까 우리가 표현해서 구한 게 있죠.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거기서 5 구해놨죠. 그러면 세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사실은 3대 4대 5 그러면 이건 53도인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랬을 때 우리 탄젠트 세타가 바로 X분의 Y인데 X분의 Y가 3분의 4면 아크 탄젠트는 얼마가 되냐면 그게 바로 53.13도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53.13도는 라디안으로 표시하면 0.93 라디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고르라고 하면 어떤 게 답이 되겠습니까? 5하고 53도. 이게 이제 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극좌표계 좌표가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직각좌표계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극좌표계 좌표면 우리가 2가 바로 뭡니까? R이죠. 3분의 파이가 세타니까 그 점을 그리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R은 2가 되고 세타는 3분의 파이가 되도록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XY를 그리면서 구하면 우리 사실은 저 X좌표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X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여기다 2 코사인 3분의 파이 하니까 이게 바로 1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됩니까? R 사인 세타죠. 그래서 2 사인 3분의 파이면 루트 3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극좌표계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지면 직각좌표계의 좌표는 1하고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요거 첫 번째 답이다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비슷한 문제지만 우리 다른 거 하나 풀어보겠어요. 직각좌표계 좌표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인 점에서 극좌표계 좌표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걸 내가 이렇게 그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면 1분면, 2분면, 3분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R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세타를 구할 때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 R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이거 계산을 할 것 같으면 9.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그런다 그랬죠. 근데 이거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5 하니까 아크 탄젠트는 뭐가 되냐면 53도가 되는데 이 53도가 여기서 세타가 돼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세타가 180도보다 더 커야 되죠. 이 53도는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요 세타 프라임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놓을 것 같으면 우리가 구하는 세타는 세타 프라임에다가 뭘 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80도를 더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죠. 그래서 233도가 되는 걸 아니까 여기서부터 답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답은 9하고 9.4하고 233도 이게 이제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을 극좌표계로 표현한 점을 직각좌표계 좌표로 구하고 직각좌표계로 표현한 점을 극좌표계 좌표로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직각좌표계 좌표로 표현한 식 하나는 2차원에서 식 하나는 선으로 된 이제 곡선을 의미하죠. 그 곡선을 직각좌표계로 표현한 거를 극좌표계로 표현한 걸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9 이거를 R세타를 이용해서 극좌표계식으로 바꾸라고 한다면 이 식은 사실은 어떤 식이냐면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중심이 x는 2, y는 마이너스 1에 있고 반지름이 3인 그런 식이 되겠어요. 요거를 R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라라고 한다면 그냥 사실은 이거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x좌표를 극좌표, xy 좌표를 극좌표계로 바꾸는 거 있죠. 그래서 x는 r 코사인 세타로 바꾸고 y는 r 사인 세타로 바꿔 놓으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래서 x에다가 y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이제 정리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쭉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여러 항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r 제곱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하는 건 1 되니까 없어지고 나머지가 남습니다. 그 나머지가 남는 요거 가지고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R제곱 빼기 2R에 2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는 4. 이 항이
바로 극좌표계를 표현한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 경우에 우리가 극좌표계를 표현한 것보다는 직각좌표계를 표현한 것이 어떤 원인지를 더 쉽게 알 수가 있죠. 중심의 위치가 어디고 반전이 뭔지를 직각좌표로 표시한 게 훨씬 더 좋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하나 해보겠어요. 자, 여기에 극좌표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XY를 이용한 직각좌표계식으로 바꾸라. 이것도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됩니다.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꿔야지 되냐면, 바꾸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걸 식을 조금 양변에다가 코사인 세타 코사인 분모를 곱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분모 요놈을 갖다 이렇게 분모를 곱해서 쓸 것 같으면 R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X가 되고 R 사인 세타는 Y가 되니까 바로 그걸로 바꿔 쓸 것 같으면 X 더하기 4Y는 8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X좌표로 쓴 식을 극좌표계로 표현한 식을 XY 좌표 직각좌표계로 표현하는, 이렇게 언제든지 변한 식을 이용해서 바꿔 쓸 수 있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차원 좌표계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리량에 대해서 더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